네, 정원아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방금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2025년 기준으로 올해 벌써 세 번째 부산 방문인데, 그 송민석 씨가 부산의 아들은 자기라라고 하는데, 부산의 아들은 제가 맞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 오게 된 이유가 올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당연히 부산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화제를 참석하러 오게 됐고요. 사실 재작년에 제가 한번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 갔었는데, 재작년에는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인가를 부산에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진짜 각 잡고 한번 제대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제대로 즐겨보자,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일주일의 영화 행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록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저는 부산역에 도착을 했고요. 그 영화의 전당이 있는 센텀시티에 가기 전에 송민석 씨가 추천해준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씨가 추천해준 맛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동 밀면 돼지국밥집인데 밀면을 한번 먹으러 와보겠습니다. 밀면이 왔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부국제가 열리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숙소가 있는 해운도 개토까지 또 1시간 정도가 걸려요. 또 이제 여기서 1시간 버스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센텀시티 쪽 영화의 전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작품은 바로 개막작 이건 쩔수다입니다. 는 아니고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부국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막 티켓을 구하려고 티켓팅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관계로 좌석을 잡지 못할 뻔 했는데, 끝에 끝 좌석으로 어쩔 수가 없다 개막식 티켓을 구했습니다. 자리가 제가 제일 끝자리예요. 이게 영화가 제대로 보이려나 하는 좀 걱정이 있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품은 어쩔 수가 없다고요. 분위기를 조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레드카펫인가 이걸 대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야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처음인데, 저기가 아무래도 스크린인가 보네요. 저는 가장 끝자리여서 어떻게 보일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제가 알기로 바로 영화가 상영하는 게 아니라 개막식을 하고 이후에 이제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해운대 앞바다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랑 개막 작품이었던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왔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이 영화가 개봉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소감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막식이 6시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거의 한 8시 반까지 계속 이제 배우분들 입장하고 뭐 좀 재미없는 시상식 같은 거 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조금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영화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개막식을 봤고요. 그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일단은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다.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본인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재밌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고,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야외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장면 중에서 몇몇 장면들이 진짜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마냥 웃긴 영화는 아니고 이제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에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또 들어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뭐랄까 좀 섬뜩해요. 그래서 몇몇 장면들은 딱 소름이 돋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그 포인트나 이런 것만이 이 작품의 재미 포인트는 아니고요. 박찬욱 감독님 하면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게 뭔가 미술, 미장센, 이런 색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이거 하나만큼은 박찬욱이 박찬욱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작품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 별점을 남기자면 진짜 3.5에서 4점 딱 그 사이에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해운대 해변을 한번 이렇게 쓱
걷다가 숙소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딱 한 편의 영화만 봤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4편씩 영화를 봐야 돼서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정곤아의 인생 이야기 부산국제영화제 첫째 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곤아의 인생 이야기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가지고 긴팔이랑 옷을 조금 챙겨 입었는데 지금 시간은 8시 한 1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녀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몇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숙소를 조금 싼 데로 알아봐가지고 여러 명이랑 같이 지내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빌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방이 이제 4인실인데 3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남자분 2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저는 9시 영화니까 한 7시 반쯤에 일어나서 씻고 숙소에서 여기 영화의 전당까지 30분 정도 걸리니까 널널하게 준비해서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분들이랑 저랑 기상시간이랑 딱 그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씻는 것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늦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가 변수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 변수는 그거 아니더라도 굉장히 일정이 좀 빡빡해요. 이제 영화도 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 티켓도 뽑아야 되고 제가 제 티켓만 구매한 게 아니라 굉장한 양도표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티켓을 중간중간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티켓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티켓을 전달을 해줘야 돼서 굉장히 할 게 많아서 굉장히 빡빡하다. 근데 씻지도 못했다. 영화는 4편이나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지금 굉장히 저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두 번째 영화는 무슨 영화냐? 이 영화는 사실 너무 유명한 명작이고 제가 5점을 준 그런 작품인데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무슨 30주년 기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딱 한 번, 다른 상영작들은 2번에서 3번 정도 하는데 딱 한 번 상영을 하는 정말 특별 편이더라고요. 티켓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부국제에서 그것도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영광이고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티켓 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티켓을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のデビュー作、当時僕プサン映画祭この作品で来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今日来れてスーパーハッピー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의 데뷔작을 오늘 보게 되셨는데요. 당시 이 작품으로 부산에 올 수 없었지만 오늘 올 수 있게 돼서 정말 슈퍼 해피입니다. ちょっとスーパームービースター目指して頑張ります。 슈퍼 무비스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네, 방금 영화 아무도 모른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은 제 인생 영화이자 5점작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 영화를 다시 보니까 다시 봐도 너무 슬픈 장면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영화 속에서 계절이 하나씩 변하거든요. 가을이었다가 겨울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담담하지만은 슬프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GV로 게스트와의 만남에서 아기라 유아 배우님이 오신 거예요.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개꿀이다. 열심히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아무도 모른다에서는 엄청 어린 애로 나오는데 벌써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어엿한 성인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를 봤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영화는 무사히 봤는데 티켓을 뽑아서 양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매표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티켓 못 뽑고 막 티켓 바뀌고 막 다시 가서 뽑고 하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당히 정신없고 이제 또 30분 뒤에 바로 다음 영화를 또 보러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봐야 되는 다음 영화는 바로 이제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의 예전 작품이죠.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그럼 뭐죠?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데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 영화는 제가 본 게 노베어스랑 아마 그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이번 부산 부국제를 기회로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영화관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보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바로 다음 영화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곤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3번째로 관람한 영화인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의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이 이란에서 영화 제작 금지 20년 동안 영화 만들지 마라 판결을 받고
집에 있을 때 찍은 뭐랄까 다큐멘터리식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이 다큐멘터리지 그냥 정인생이에요 보면. 영화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영화를 못 찍으니까 뭐하지 하다가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뭐 카메라 한 대 들고 그냥 그날 하루를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정인생 감성도 나고 그냥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냥 웃긴 영화는 아닌 게, 어쨌든 이 감독님의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란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감독님들이 탄압받는 상황이 또 그려진 환경에서 찍힌 영화다 보니까 마냥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바로 다음 영화가 또 자파르 파나히 감독님의 이번 신작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대단한 게 이번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고, 다음 작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자파르 파나히 감독님 두 번째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잘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 작품은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황금종려상을 탄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을 안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또 처음 공개한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영화 너무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이 영화 역시 자파르 파나히 감독님의 영화 인생을 알다 보면 뭔가 좀 더 와닿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스포일러여서 말을 못하지만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영화는 이 영화를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뭐 사실 오랫동안 기다린 건 아니고요, 이 영화가 개봉한다라는 걸 얼마 전에 알긴 했습니다. 바로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신작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은 사실 괴수물이나 이런 거를 워낙 잘 만드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번 프랑켄슈타인도 뭔가 좀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사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인데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개봉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굉장한 특별함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작품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을 뭐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 근처 푸드코트가 있길래 푸드코트에서 이제 케밥을 하나 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생맥주를 또 팔더라고요. 생맥주 하나 같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맥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뭐 SNS 이벤트 하면 캔맥주를 무료로 준다고 해서 캔맥 그냥 무료로 하나 받았습니다. 개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무료로 맥주도 마실 수 있게 됐고요. 한번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촬영을 하는 거 같네요. 여기 뭐 아이돌인가? 한국인이 아닌가? 저는 오늘 두 번째 날 마지막 영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프랑켄슈타인까지 관람을 완료했습니다.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관람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맥스에서 상영하는 프랑켄슈타인은 전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최초로 아이맥스에서 상영하는 프랑켄슈타인을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 그래서 매우 개꿀이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개꿀인데, 두 번째 개꿀이 뭐냐, 무대인사. 영화 시작 전에 시형 무대인사를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30분 정도 GV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팬 서비스가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세 번째 레전드가 또 탄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넷플릭스 측에서 원래 무료로 굿즈 같은 걸 잘 안 나눠준대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대형 포스터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레전드인데,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께서 나는 한국 팬 여러분들과 더 오랜 시간 같이 하고 싶어서 오늘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분들께 사인을 하고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팬 사인회까지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포스터 주고 아이맥스 영화관에 10,000원에 팬 사인회까지 한다? 이거는 레전드가 아닌가. 그래서 사인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잠깐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친필 사인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어땠냐? 일단은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오스카 아이작이 주연 배우로 나오고, 원작 프랑켄슈타인을 영화 버전으로 만든 건데 확실히 크리처계의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감독님이 만든 영화다 보니까 역시 정말 대단한 건 너무 멋있고, 제가 또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랑 비교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와, 정말 영화의 그 분위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연출자의 의도에 따른 메시지나 결말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버전의 프랑켄슈타인과 영화 버전의 프랑켄슈타인은 결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넷플릭스 영화이기 때문에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이거 하나만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뽕 다 뽑았다. 진심으로. 언제 제가 기에르모 델 토로 사인해받아요. 정말 너무 레전드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워낙 사인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가 안 돼가지고 정인생에 담을 수는 없었다는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단은 지금 11시가 지났기 때문에 숙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나의 인생 이야기 부산에서의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부터 영화의 전당으로 향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계획한 일정 중에서 가장 변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인 게, 오늘 봐야 되는 영화들 티켓팅을 반을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티켓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화 4편을 봐야 되는데 2편 정도가 지금 아직도 티켓이 없고 티켓을 못 잡을 가능성이 큰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일정은 엄청 변동이 심할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티켓을 못 잡으면 못 잡는 대로 뭐 일정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티켓 잡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봐야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첫 번째 영화는 르누아르라는 일본 영화고요. 제가 뭐 아는 장르가 몇 개 없는데 최근에 이제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한 소마이 신지 감독님의 작품들과 되게 뭐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만 들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르누아르라는 첫 번째 작품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르누아르라는 영화를 원래 보려고 했던 영화는 아니었는데 이제 티켓팅이 빡세가지고 못 잡았던 티켓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하나 급하게 잡고, 사실 다음에 볼 영화도 티켓팅을 실패해서 티켓이 없었는데 극적으로 제가 한 자리를 구했습니다. 조금 편한 마음으로 첫 번째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못 잡은 티켓은 이제 하나, 부국제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것 같은 부고니아를 지금 못 잡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부고니아를 꼭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화를 보러 가고 있고요. 원래 이거를 만약에 못 잡았으면 부국제 같은 경우는 영화 시작 30분 전까지 환불이 가능해서 영화 시작 30분 전까지 계속 새로 고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적으로도 손해고 다른 일정을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티켓을 잘 잡아가지고 한시름 놓았다 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바로 영화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첫 번째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이게 영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테마가 죽음에 관한 테마,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르누아르가 그런 영화더라고요. 죽음에 관한 영화여가지고 상당히 이제 제 흥미를 끌었던 그런 작품이고, 몰랐는데 이제 릴리 프랭키가 또 출연을 하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몰랐는데 네,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소마이 신지 감독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소마이 신지 감독님 작품들도 봤는데 상당히 그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몇몇 장면들은 진짜 너무 슬퍼요. 이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뭔가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슬픔들이 좀 잘 느껴지는 그런 편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GV로 영화 감독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원래 이런 GV 하면서 질문 같은 거를 뭐 딱히 이제 준비를 안 하는데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 영화 제목이 왜 르누아르인지, 이게 영화 속에 나오긴 하지만 이게 영화 제목이 될 정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게 살짝 아쉽고, 어쨌든 감독님 GV까지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보러 가는 영화는 그 미야게 쇼 감독님의 여행가 나날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미야게 쇼 감독님 작품을 그 이동진 시네마 리플레이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영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독님 다음 작품 나오면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부국제에서 또 상영을 한다고 하길래 여기 부국제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영화 여행가 나날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国際 映画祭の観客の皆さん、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여행가 나날에서 각본가 이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저는
저는 방금 미야게 쇼 감독님의 여행가 나날이라는 작품을 보고 나왔습니다. 우선 영화는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정적이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좀 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일본의 다양한 풍경들이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바닷가가 나오기도 하고 산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눈 덮인 산속이 나오기도 하고, 산속에 있는 여관도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느낌있게 연출이 되고, 특히나 미야게 쇼 감독님은 그 화면 비율이 좀 독특하잖아요. 저번 작품도 그렇고 필름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를 좀 해서 그런지 막 기대만큼 재밌었던 영화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무대 인사도 하고 GV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창 얘기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지나갔네. 아니, 그 여행가 나날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옆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인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방금 엽서 받은 거에 달려가서 이제 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또 영화제는 이런 매력으로 이제 영화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화 감독님이 지나가시니까 이게 뭐 사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하나 찍고 사인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는데 이게 또 이렇게 사인을 해주니까 평가가 완전히 이제 또 뒤바뀔 수 있다. 예. 또 감독님이 이제 또 정인상 평가 조금 안 좋으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옆을 지나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 사인까지 잘 받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영화 티켓팅을 지금 못 해가지고 취소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여기 노랑통닭이 이렇게 있거든요. 노랑통닭에서 10,000원짜리 통닭 하나 시켰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면 재작년에도 여기서 노랑통닭 먹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통닭을 먹게 됐네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팅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급하게 다음 영화 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부고니아 보러 갑니다. 이 작품을 보러 간다라는 것 자체가 티켓팅에 성공을 했다는, 취소표 잡기에 성공을 했다는 소리고요. 진짜 레전드인 게 이거 솔직히 다른 작품들이야 취소표가 좀 나오겠거니 해가지고 잡은 것도 있었는데, 이 부고니아 같은 경우는 올해 부국제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여가지고 취소표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진짜 한 3-4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하나 제일 앞자리로 하나 잡았습니다. 확실히 제 전문 분야는 그냥 티켓팅보다는 취소표로 잡는 게 훨씬 잘 잡는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러 가는 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서 지구를 지켜라 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의 리메이크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지구를 지켜라가 당시 개봉했을 때 흥행을 못해서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비운의 명작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워낙 그 작품 자체가 독특하고 좀 기괴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이 어떻게 본인 스타일로 연출을 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한국의 백윤식 배우님의 역할을 엠마 스톤이 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오늘 일정이 제일 변수가 많을 거라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다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늘 티켓팅 취소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오늘 만약에 제가 여행가 나날이랑 부고니아 같은 티켓을 못 잡았으면 원래 제 일정이 23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여행가 나날이랑 부고니아 다음 상영회차가 24일날 있어가지고 가능성을 위해서 한 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여행가 나날이랑 부고니아를 못 잡았으면 24일까지 부산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화를 다 관람할 수 있게 돼가지고 하루를 또 아낀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개꿀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영화관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영화 재밌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부고니아 보고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장준환 감독님의 작품인 지구를 지켜라를 원작을 리메이크한 버전이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라면 이 작품을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손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근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개봉이 우리나라에서는 11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개봉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포일러 때문에 구체적인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원작 지구를 지켜라랑 이 부고니아가 얼마나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여러모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망을 시키지 않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고니아 또 이거 엽서까지 나눠줘가지고 엽서도 받았고요. 디자인도 너무 잘 돼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부고니아에 대한 얘기를 진짜 좀 심층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이 영화는 정준하 씨랑 나중에 심층 토크로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부고니아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이제 오늘 3일차 일정의 마지막 작품 8번 출구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게임이 원작이고 게임의 그런 몇몇 설정들을 가져와서 아예 새로운 스토리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이 작품도 부국제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티켓팅이 굉장히 빡셌습니다. 이거 티켓 잡는데도 굉장히 애를 썼고요. 특히나 이제 오산 걸작선에서 사실 눈여겨보고 있던 작품이었어가지고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일지를 제가 미리 부국제에서 맛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화 시간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향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향감독입니다. 8번 출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8번 출구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8번 출구 이거 또 부채도 받았고요. 8번 출구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작품이다. 저는 게임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게임이 스토리가 없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아예 없는 스토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까. 게임과 영화의 사이를 나름 되게 신선하게 잘 녹여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8번 출구라는 게임적인 특성이 주는 나름의 공포감이라든지 뭔가 백룸을 보는 듯한 그런 연출들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게임 속의 이런 이상현상들이 영화 속에서도 잘 담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GV도 해가지고 배우분들 나와서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일차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총 9편의 영화를 3일 동안 봤는데 내일도 엄청난 강행군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휴식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번 출구. 네, 정관아의 인생 이야기 부산에서의 4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비도 오고 굉장히 조금 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4편의 영화를 보러 가는데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보러 가는 영화는 바로 제이 켈리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넷플릭스 영화인데 부국제에서 먼저 상영을 한다고 해서 보러 가고 있습니다. 노아 바움백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요.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한 게 조지 클루니가 일단 나오고요. 아담 샌들러가 나오고 로라 던이 나오고 유명한 배우분들이 총출동한 영화여가지고 상당히 배우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은 영화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버스를 타고 영화의 전당으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방금 제이 켈리 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일단 제이 켈리는 넷플릭스 영화여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영화였는데요. 영화 자체는 뭐 사실 뭐 그냥 그랬는데 이 조지 클루니의 연기를 볼 수 있는 그의 멋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요. 약간 진짜 초특급 스타 배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딱 조지 클루니 정도의 배우가 겪는 영화 배우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삶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타이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랑은 별개로 이제 컨디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데 배고프고 졸립고 피곤하고 이 3종 세트가 다 겹쳐가지고 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가지고 좀 일단은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원래는 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먹고 다음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보는 작품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 누벨바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영화이고요. 예전에 이제 누벨바그라고 기존의 영화적인 틀을 벗어나서 영화를 찍는 그런 새로운 흐름, 그런 거를 이제 누벨바그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감독인 장릭 고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해라, 영화를 찍는 모습을 영화로 담았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작품도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의 인생 이야기. 저는 방금 누벨바그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영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다. 흑백 영화고 화면 비율도 평소의 영화랑 다르고 장릭 고다르 감독님의 영화 제작기를 만든 거다 보니까 또 제가 네 멋대로 해라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러닝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2시간이 안 되고 생각보다 되게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이라는 게 진짜 뭐 나레이션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고 생각보다 되게 대중성 있게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뭐 누벨바그나 그때 프랑스 영화의 뭐 연대기나 이런 거를 몰라도, 그런 역사를 몰라도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재밌고,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거 장릭 고다르 감독님 영화 제가 미치광이 삐에로는 봤는데 이거 내 멋대로 해로도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별개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이 켈리 보던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름을 이겨내려고 정말 갖가지 노력을 다했던 영화 관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화는 바로 유건들 멤버 박하진 씨의 인생 작품 5점작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그 인사이드 루인과 더불어서 그렇게 좀 봐라라고 공격당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는, 아마 박하진 씨는 이거 스크린에서 못 봤을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짱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여기서 이번에 상영을 한다고 하길래 이거는 무조건 봐야겠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토요일인데 그 프랑켄슈타인 무대 인사가 있어요. 그거를 보러 서울까지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하게 된 계기가 오늘 와이키키 브라더스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키키 브라더스 보러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세 번째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보고 나왔습니다.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사실 그 유건들에서는 정말 계속 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 라는 거부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박하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약간 메시지적인 측면이 가난한 예술가가 억압받는 이야기,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그거를 대변하는 영화였다.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또 젊은 세대들한테 의의를 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성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계속하는 상황이고, 예전에 같이 음악을 했던 성우의 다른 친구들은 음악을 계속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타협을 해가지고 다른 직장을 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현실과 타협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 과연 그게 또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뭐 이런 느낌의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임순례 감독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작품이 이제 25년 정도가 된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처음 본 관객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감독님이 처음에 본격적인 GV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작품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저는 나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이 작품을 지금 접하시는 분들도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임순례 감독님이 그때 그 시절 썰들을 많이 풀어줘서 굉장히 재밌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화 보러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러 온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작품도 한다고 싶은 작품입니다. 바로 전세계 넷플릭스 영화 시청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
영화를 보러 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제가 한 3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제가 보려고 했던 영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부고니아 때나 프랑켄슈타인 때나 정말 인기 있는 영화들처럼 티켓이 없어가지고 이 작품을 못 보는 상황이었었는데 또 기가 막힌 티켓팅 실력으로 심지어 이번에는 티켓을 2개나 잡아버려가지고 하나는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건아의 개쩌는 티켓팅 실력으로 그것도 1열 자리를 티켓팅으로 잡아버렸다. 제가 급하게 또 일정을 변경해서 캐대헌을 보러 왔습니다. 이것도 넷플릭스 작품이어서 극장에서 볼 수가 없는데 이걸 극장에서 상영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특히나 이 작품이 이번에 그 스페셜 싱얼롱 편이어가지고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있어요. 다른 작품들은 언젠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캐대헌은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못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작품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캐대헌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관 안에 들어왔는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뮤지컬 보러 온 듯한 느낌. 뮤지컬 가면 딱 성비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부국제에서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 이제 티켓 2장 구해가지고 이제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따라 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솔직히 막 다들 조금 쭈뼛쭈뼛거릴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기도 하고, 이게 영어 가사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문제는 상영을 넷플릭스에서 촬영을 한대요. 이 홍보용으로. 또 저는 1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촬영에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저는 한번 안쪽으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K-POP 데몬 헌터스 티켓이고요. 아니 이거 1층 A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앞좌석을 구해버려가지고 GV도 있어서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Your greetings. 많이 오셨네요. I'm a girl, I get to get down, down, take down, take down, take down, 네, 정원아 인생 이야기. 저는 방금 K-POP 데몬 헌터스 싱얼롱 회차를 보고 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려했던 그런 침묵은 발생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쉬운 거는 이게 K-POP 데몬 헌터스의 곡들 자체가 아무래도 너무 하이톤의 고음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애초에 싱얼롱을 할 만한 영화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팬들이 많고 제 옆에 분은 막 응원봉 가지고 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맨 앞자리였는데 감독님이 이제 GV로 게스트로 오셨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맨 중앙 좌석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그냥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 감독님의 Q&A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GV가 되게 재밌었던 게 감독님께서 워낙 K-POP 데몬 헌터스에 관한 많은 인터뷰들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해줄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기사 치면 나오고 퀴즈도 나오고 막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관객분들의 소감을 물어보는 약간 GV로 바뀌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장소에 어린애들이 되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도 입장 전에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영화를 봤는데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소감과 질문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기존의 GV랑은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GV 내내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맨 처음에 질문을 한 어린이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K-POP 데몬 헌터스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말하라고 하는 건가? 솔직히 조금 너무 진부한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한 소절만 불러줄 수가 있냐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한 어린이랑 같이 노래를 한 곡을 부르셨어요. 굉장히 재밌었던 GV였다. 오늘 일정이 사실 취소표를 우연히
우연히도 좋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보게 된 거였는데 너무 보길 잘했다. 극장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좀 다르게 보이는 포인트들도 있고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의 작품이다 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넷플릭스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GV 끝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관객분들 반응 인터뷰를 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좀 반응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넷플릭스 마이크 들고 인터뷰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이 다 끝났어요. 4편의 영화를 잡았는데 저는 이제 또 내일 일정을 위해서 빨리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오늘은 5일차인가요? 네, 5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8시 이제 첫 번째 영화를 보러 가고 있는데 오늘 볼 영화는 질투는 나의 힘 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박찬옥 감독님이 연출하신 작품이고요. 박해일 배우님의 청춘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뭐 평소에 좀 보고 싶었던 작품이고 와이키키 브라더스처럼 마침 이제 부국제에서 또 하길래 예매를 했고요. 첫 번째 작품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투는 나의 힘을 다 관람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질투는 나의 힘 같은 경우는 정적인데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약간 홍상수 느낌도 나는 게 이 서로 등장인물들끼리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재밌고 이 질투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질투를 자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재밌게 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박해일 배우님의 풋풋했던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오셔서 GV까지 했는데 GV도 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부산 중구에 비프 광장에 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의 전당에 있다가 여길 왜 왔냐? 그 영화의 전당뿐만 아니라 비프 광장에서도 부국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예매한 영화 2편이 다 여기서 진행되는 작품이어가지고 비프 광장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볼 작품은 정준하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죠.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사실 제가 한번 최근에 극장에서 봤는데 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봐가지고 좀 영화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가지고 꼭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매를 했습니다. 바로 영화 관람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커뮤니티 미프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행사도 여기서 진행이 되네요. 배우분들이 참석하실 예정인가 봅니다. 와, 여기 이렇게 부스들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야, 이거는 한번 쫙 구경을 하고 싶은 게 와, 이렇게 부스들을 운영을 합니다. 네, 이런 야외 무대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제 테마로 CJ E&M과 한예종 영상원의 30주년 기념 영화 이런 거 하네요. 자,本当に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을 맞이했고 저도 감독 데뷔 40년.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방금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보면 볼수록 더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저번에 봤을 때보다 이번에 봤을 때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아오이유 배우님의 데뷔작이기도 하고 풋풋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어가지고 아오이유님의 팬으로서 굉장히 즐겁게 영화를 관람을 했고요. 이와이 슌지 감독님 작품 중에서 제일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물론 직접 오시진 않고 화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Q&A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볼 작품은 이제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보고 싶었던 작품인데 제가 못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부국제에서 또 한다고 하니까 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부국제에서 보고 있긴 한데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청년 배우가 들어오나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오늘 영화에서 목격하신 선희가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우리들을 만든 윤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에서 선 역을 맡았던 배우 최수인입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이라는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 집이라는 작품은 봤었고 우리들이라는 작품은 처음 봤는데 진짜 좋은 영화였다. 제가 이제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들에서 나왔던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가 좀 더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끝나고 GV에서 감독님이 이 아이들에게 대본을 주지 않고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님처럼 단순한 상황 정도만 만들어주고 거기를 너네가 자유롭게 연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또 끝나고 남아서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랑 우리들은 부산 중구의 남포동의 비프 거리에서 봤는데 이게 영화의 전당에서 비프 거리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려요. 있다 왔다 하는데 1시간씩 걸려서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GV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바람에 시간이 안 돼서 중간에 나올까 하다가 그냥 끝까지 다 보고 그리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오전에 질투는 나의 힘 보고 오자마자 바로 지하철 타고 이동해서 릴리 슈슈의 모든 거 보고 릴리 슈슈의 모든 거 끝나자마자 우리들이 시작했거든요. 우리들 보고 GV 끝나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여기 다음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다음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의 2005년작 괴물을 보러 왔고요. 이 괴물은 제 5점 작품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당연히 봐야 된다. 아무도 모른다랑 같이 한 번밖에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봐야 된다. K-POP 데몬헌터스 만드신 매기강 감독님이 이 영화를 추천해가지고 그 매기강 감독님이 GV를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고요. 바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기강입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마지막 영화 괴물을 방금 관람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괴물은 뭐 언제 봐도 재밌기 때문에 이 영화를 이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에 일단은 만족을 얻고 갑니다. 살짝 아쉬운 거는 이 영화에 대한 GV를 봉준호 감독님이 만약에 하셨으면 진짜 너무 재밌었을 텐데 K-POP 데몬헌터스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왜 선정했고 왜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이렇게 톡할 만한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사실 K-POP 데몬헌터스 감독님한테 괴물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도 GV 자체는 조금 아쉬웠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지금 밥이랑 물을 안 마신 지 지금 정확히 24시간 되거든요. 오늘 진짜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중간에 남포동을 가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 빨리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보고 휴식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6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이제 개막식을 제외하고 남은 날짜를 모두 영화를 4편씩을 보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너무 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영화를 좀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화 2편만 볼 예정이고 그래서 사실 뭐 축소했다고 하긴 좀 그런 게 좀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애초에 2편 정도밖에 없었어요. 적당히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국제 가기 전에 밥을 좀 먹고 바로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화의 전당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볼 작품은 미야케쇼 감독님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제가 이동진의 시네마 리플레이에서 처음 본 작품인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미야케쇼 감독님을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 작품도 부국제에서 한다고 하길래 이거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예매를 했습니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필름으로 만든 영화여서 영화 분위기가 완전 기존의 영화는 다른 영화여서 굉장히 볼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세요.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방금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을 보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2번째 봤는데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작품. 맨날 똑같은 얘기하긴 하는데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작품이고 특히 이 작품은 더 그렇습니다. 되게 스포츠 영화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막 극적으로 이겨가지고 막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극적으로 이기고 이런 연출이 없어요. 경기가 딱 2번
번 정도 나오는데 두 번 다 그렇게 막 뭐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이긴다든지 뭐 이런 연출들이 없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면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청인인 권투 선수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작품이 공교롭게도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촬영된 영화여서 실제로 그 작품에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나오세요. 근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어를 할 수 있지만 수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을 보면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는 고충이나 뭔가 고독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 제목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인데 제가 알기로는 원제가 이 제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제목이 너의 눈을 들여다본다라는 그 포인트가 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한국식 제목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웃긴 것도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러 가는 작품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초속 5cm를 실사화를 한 그런 작품입니다. 초속 5cm는 제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작품 중에서 정말 가장 좋아한다는 작품 중에 하나로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특히나 초속 5cm에 나온 One More Time, One More Chance라는 주제곡이 있어요. 이 주제곡은 제가 진짜 모든 주제곡들을 포함해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 초속 5cm 실사화 예고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이번에는 야외극장에서 상영을 한다고 해서 야외극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2주차가 되다 보니까 좀 메인 작품들이 많이 빠지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작품들을 좀 상영하는 시기가 돼서 확실히 사람들이 훨씬 적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영화제 다닐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굿즈 소개하는 거나 사람 많은데 뭐 소개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번에는 좀 불상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캔맥주에 휴지까지 좀 잘 챙겨가지고 터지는 일 없이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게 먹는 곳이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좀 찐따같이 좀 혼자서 먹어보려고 하고요. 소고기 불초밥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맥주까지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한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초속 5cm 영화를 다 보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초속 5cm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One More Time, One More Chance 노래가 나오는 게 정말 너무 좋았고 제가 진짜 이 작품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정말 오랫동안 좋아해온 노래가 다시 영화관에서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포인트는 제가 이제 최근에 도쿄 여행 영상에서 초속 5cm의 실제 배경이 된 장소를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실사 영화에서 그게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 장소가. 그래서 내가 저기 가봤던 장소인데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영화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초속 5cm가 1시간 정도의 단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시간으로 늘리다 보니까 좀 평범한 사랑 영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아쉬웠고 보면서 초속 5cm에 정말 논란이 되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말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딩을 과연 실사 영화는 어떻게 다뤘을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거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참고로 문보남보 씨는 초속 5cm의 이 엔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초속 5cm를 안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무대에서 한 행사여가지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진행됐고 그 무대 인사를 보러 오신 배우님이랑 감독님이 실제로 같이 좌석에 앉아서 그 영화를 보고 가셨어요. 배우분이랑 영화 감독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초속 5cm라는 영화를 이렇게 실사로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내일 부국제 마지막 일정인데 내일 일정도 한번 잘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한 인생 이야기 부국제 7일차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오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체크아웃을 했고 짐을 다 싸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화를 2편 보는 예정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영화는 다르덴 형제의 엄마의 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뭐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고요. 국제 티켓팅을 도와준 정준하 씨가 볼 거 없으면 그냥 저거 엄마의 시간 다르덴 형제 거 봐라 해가지고 티켓을 하나 잡아놨어가지고
그냥 그거 보려고 합니다. 부국제 최초 자이가 아닌 타이의 픽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고요. 한번 바로 영화의 전당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다르덴 형제의 엄마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슬픈 영화다. 이제 10대에 임신을 한 엄마들 보호하고 자립시키게 도와주는 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4명, 5명의 엄마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품인데, 막 어떤 엄마는 남편한테 버려진 엄마도 있고, 같은 10대 남편이죠. 그리고 어떤 엄마는 자기의 엄마가 나를 그렇게 나를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란 그런 엄마가 또 아이를 낳은 그런 엄마도 있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위탁 가정에 보내려는 그런 엄마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나아 보이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이 엄마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너무 슬펐고, 슬프면서도 숭고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제가 내일을 위한 시간으로 처음 봤는데 또 너무 좋은 작품을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임신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슴 깊이 와닿는데, 과연 여성들이 보면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다 같이 훌쩍거리면서 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작품이 아직 티켓팅을 못해가지고 취소표를 잡아야 된다. 근데 뭐 잡지 않을까요? 저는 뭐 자신감이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밥 먹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스테이크 덮밥이랑 빠지면서 반 한맥이 없었으면 진짜 밥 못 먹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음에 32만 3천원 셋! 32만 4천원 32만 5천원 32만 5천원 셋! 둘! 하나! 영화인들 애정품 경매하는 걸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제가 좋아하는 뭐 배우나 감독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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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굿즈 사려고 갔는데 농청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아니, 어제는 티켓 검사하는데 김희성 배우가 티켓 검사하고 있고, 도대체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도시이다. 그저께는 이재명 대통령이 와가지고 제가 영화 보는 간 옆에서 영화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청래 대표도 정인생에 출연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보수 쪽 뭐하는 겁니까? 지금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인생 2번이나 나오고 정청래까지 나왔는데 보수 쪽이 조금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아까 못 봤던 굿즈 다시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굿즈들을 파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늦게 와서 그런지 다 품절입니다. 솔드아웃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팔고 있는 고레 다이로카즈 패키지는 제가 재작년에 샀었는데 올해도 팔고 있네요. 안 팔렸나 봅니다. 이런 것도 팔고요, 여러가지 노트나 이런 것도 팔고 있다. 구국제 굿즈들을 다 봤는데 제가 굿즈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유독 구국제 굿즈는 뭔가 조금 꺼려져. 다들 사니까 좀 홍대병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미 영화 굿즈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굳이 구국제 굿즈는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구국제 굿즈는 패스! 내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모모스 커피라는 곳이 줄이 엄청 길길래 그냥 저도 할 거 없어가지고 줄 서봤거든요. 좀 제일 인기 많아 보이는 빵이랑 커피 하나 이렇게 시켰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는데 와, 맛있는데요? 오, 개 맛있다. 그제 원래 커피를 안 마시는데 오늘 조금 피곤할 것 같아서 바닐라 라떼, 이게 좀 달달한 거랑 먹으니까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쓴맛의 커피가 맛있네요. 영상을 킨 김에 다음 볼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짐 자무시 감독님의 Father, Mother, Sister, Brother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돼가지고 경쟁 부분에 올라갔는데 아쉽게 수상을 못하고 대신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더라고요. 영화가 어떻길래 박찬욱을 이겼지? 이런 궁금증으로 보러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body, it's wonderful to be here today. I
I haven't been in Busan for 10 years. It was wonderful to be back, and I'm so happy to be a part of this wonderful film that Shik directed.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Father, Mother, Sister, Brother를 보고 나왔습니다. 영화 자체는 아빠, 엄마랑 서먹서먹해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품인데요. 뭐 사실 그냥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가족들이 엄청 어색해하거든요, 서로. 좀 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어색해하지? 이러면서 봐가지고 재미는 있었습니다. 아, 이건 쩔 쓰다가 그 황금사자상 받아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래도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왔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짐 찾으러 나가고 있는데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션 베이커 감독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셔가지고 무슨 오픈 토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스카 위너인 션 베이커 감독님이 오픈 토크를 해? 근데 그 오픈 토크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좌석이 다 열려있거든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엥 싶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1시간 봤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부국제 와가지고 메이저 영화들은 많이 봤는데 원래 영화제의 데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르는 영화들을 깜짝으로 본 다음에 와, 이거 재밌는 영화다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많아가지고 메이저 영화들만 보는 바람에 그런 마이너한 영화들을 조금 못 봤단 말이에요. 계속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더 보고 싶은데 영화 하루 더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진짜 즉흥적으로 지금 숙소도 없거든요. 아, 이거 하루 더 있어야겠다. 영화 좀 더 봐야겠다. 내일까지 일정을 하면 오늘 저녁에도 영화 하나를 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즉흥적으로 일정을 하루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짐을 찾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음 영화를 좀 예매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러 가는 영화는 켈리 라이커트 감독님의 미스터 마인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감독님은 퍼스트 카우랑 쇼잉업 만드신 감독님인데 현재 이제 미국 독립영화 씬에서 션 베이커 감독님이랑 거의 투톱을 이루고 있는 대단한 감독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님인데요. 개인적으로 퍼스트 카우를 또 재밌게 봤어가지고 이 영화도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국제 남은 일정의 모든 영화들은 즉흥픽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운명 같은 영화를 만나는 그런 느낌을 기대하면서 이번 작품을 좀 관람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부국제 즉흥픽 시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지금 작품을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조시 오코너가 거의 원톱으로 나와서 활약하는 영화인데 제가 최근에 챌린저스를 재개봉해가지고 극장에서 봐서 조시 오코너가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퍼스트 카우를 좀 기대하고 갔는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좀 신선했고 결말이 생각보다 제 스타일이었던 게 결말에 갑자기 잉?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말이 굉장히 유쾌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잘 만든 결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급하게 잡은 똑같은 숙소로 잡긴 했습니다. 숙소로 가가지고 오늘 일정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오늘은 부국제 8일차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즉흥 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즉흥 영화 하나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티켓팅을 통해서 성공한 작품은 프랑스와 오종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인데요. 프랑스와 오종이라는 감독이 만든 이방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요. 알베르 까미의 책인데 그거를 이제 각색해가지고 영화 버전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뭐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이방인 책은 읽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을지가 궁금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흐리다. 오늘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부산 전문가 송민석 씨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오늘도 영화의 전당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저는 방금 프랑스와 오종의 이방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자체가 책 이방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읽은 적이 있어서 어렵진 않았는데 막 재밌고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다. 그냥 저는 그냥 보면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인간의 부조리함? 이런 거를 좀 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 메르소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 아랍인을 왜 죽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냉담했는가 이런 거를 다루고 있고 정작 죽은 아랍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고 이런 부조리함 같은 모순들이 뭔가 이 작품의 큰 매력인데 이런 게 잘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메르소의 뭔가 인간적인 혼돈이랄까?
보니까 감정적인 모습이 오히려 조금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재밌게 봤고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아 인생 이야기. 저는 방금 배우 양조위 님이 나오셔서 토크를 하셨던 오픈 토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양조위 배우님 처음 보는 건데, 와, 역시 그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답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자리도 이제 일찍 좀 좋은데 잡아가지고 이제 관람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즉흥으로 다음 영화를 고르는 거다 보니까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 영화는 퍼스널 쇼퍼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이제 크렘린의 마법사라고 그 러시아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룬 약간 정치 드라마? 약간 이런 영화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어서 그거를 보려고 했거든요. 일단 폴 다노가 또 주연이어서, 또 이제 폴 다노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프리즈너스에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인상이 남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첫 번째 영화가 그 크렘린의 마법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제1한국인인 이상희 감독님이 만든 국보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일본이 원래 좀 실사 영화가 좀 잘 안 되잖아요. 항상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이제 흥행에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근데 이 이상희 감독의 국보는 1000만 관객이 넘어가지고 역대 흥행 5위인가에 기록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걸리는 거는 러닝타임이 3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도 개봉을 하고 자리도 막 좋은 자리가 아니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크렘린의 마법사 그냥 봐야겠다. 또 저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니까 정치영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영화는 진짜 근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양조위 배우 오픈토크 하는 내내 무슨 영화 보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래서 바로 다음 영화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권왕 인생 이야기. 저는 방금 크렘린의 마법사라는 작품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정치의 이야기를 그 옆에서 보좌했던 분이 서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는 망했다, 국보 볼걸,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나레이션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일단 러시아 정치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한 30-40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내용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캐릭터들의 성격이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푸틴이 나오는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아는 역사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푸틴이랑 캐릭터도 제가 알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정치적인 상황, 그런 지도자가 탄생하게 된 계기, 러시아가 왜 푸틴을 아직도 지지하는지, 푸틴이 왜 그렇게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마지막 엔딩 장면도 그 러시아와 그 푸틴에 만들어낸 사람에 대한 비극적인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작품을 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루 더 있게 되면서 즉흥 영화의 마지막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빅 볼드 뷰티풀이라는 작품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코고나다 감독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작품이고요. 그 애프터양을 만드신 감독님이더라고요. 네, 이 작품을 사실 부국제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부국제 이제 기간 동안 티켓팅을 하면서 이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상영하는 회차가 다 약간 뒤쪽에 있다 보니까 원래 일정대로였다면 이 작품을 못 보고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하루 더 있게 된 거죠. 일단 이 작품은 이제 콜린 파렐과 마고 로비가 나오는 작품이어서 나는 연기력은 증명됐다, 그냥 인조이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보러 갈 예정이고요. 마침 이 영화는 또 GV가 있어가지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영화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고나다 감독님과의 Q&A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랑 인생 이야기. 저는 방금 빅 볼드 뷰티풀 영화를 잘 보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쉬웠다.
일단은 영화를 조금 기대했거든요. 저는 뭔가 조금 아쉬운, 물론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뮤지컬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되게 동화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빅피쉬도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화적인 연출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스토리는 본인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직접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재현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이터널 선샤인과 조금 유사한 포맷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GV에서 어떤 관객분이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감상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이 둘이 이어지는 과정이 본인의 이런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대로, 거기서 말한 내비게이션이 약간 연애 인생 동반자 찾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연결시켜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저러면 나도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저는 코고나다 감독님의 영화를 이걸로 처음 봤는데 애프터 양이 워낙 또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더 아쉬운 영화가 아니었나. 또 감독님 오셔서 GV도 하시고, 감독님이 이번 부국제 심사위원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부국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바로 부산에서 오산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지금은 또 막차가 끊겼기 때문에 내일까지 자고 일어나서 오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그 숙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씻었습니다. 숙소 온 김에 제 게스트하우스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제 게스트하우스에 4명이서 같이 쓰는 방입니다. 제 자리는 이 자리고요. 지금은 사람이 다 나가가지고 저밖에 없네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쓰면서 총 2번의 룸메이트를 경험했는데, 첫 번째 방 8박 9일 중에 6박 7일을 같이 보냈던 분들은 2분이 계셨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부국제 보러 가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친해졌고, 그 굿즈샵에서 일한다길래 제가 중간에 한번 놀러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6박 7일을 정말 편안하게 보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즉흥적으로 일정을 하루 미루는 바람에 2박을 여기서 더 보내게 돼서 이번엔 방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바뀐 분들은 조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수건을 쓰고 이렇게 수건을 걸어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수건이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밑에 1층 쓰던 분이 퇴실을 하셨는데 아침에 제 수건을 쓰고 나가셨더라고요. 조금 살짝 좀 극혐인데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 충전기를 여기다 꽂아두고 이제 갔는데, 오늘 와보니까 제 핸드폰 충전기를 또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첫 번째 방 사람들이랑 다르게 좀 너무 비매너 같은 행동을 보여줬다. 다행히 2박이어가지고 좀 다행이다.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일 일어나서 진짜 마지막 엔딩을 한번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건아 인생 이야기. 저는 첫날에 이어서 마지막 날 다시 부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8박 9일간의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일정이 모두 끝이 났는데, 자, 한 줄 평을 조금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영화제를 한두 번 다녀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정말 처음 일정부터 끝 일정까지 다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풀 일정을 처음 돌아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완벽한 일정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6일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은 24일인데 개인적으로 진짜 내일 끝날 때까지 있고 싶었는데 솔직히 뭐 폐막식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도 막 크게 그렇게 보고 싶은 영화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의 일정이 너무 완벽하게 잘 끝내가지고 미련이 없어서 오늘 딱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있었던 모든 일정이 정말 너무 좋았던 게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이제 대학교에 수강 신청 이제 시간표를 짜듯이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약간 시간표를 짜는 재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취소표로 티켓 잡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잘하는데 부국제는 제 뭔가 이제 그 티켓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일정을 짜면서 뭔가 플랜 A대로 갈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플랜 B, 플랜 C를 짜놨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봐야 되는 영화 티켓을 다 잡아버리면서 플랜 A대로 흘러갔어요. 제가 보고 싶은 영화 다 보고, 심지어는 같은 시간대에 막 티켓 2장씩 잡아가지고 막 하나 양도하고, 그리고 다른 영화 잡아가지고 뭐 볼지 고민하고, 솔직히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그 정도로 티켓팅을 잘한다 라는 거를 또 알게 되면서 조금 자신감에 또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미리 가서 본다는 뭔가의 쾌감? 이런 것도
것도 있고, 진짜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은 영화 배우분들을 보고 너무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을 보고, 그리고 그냥 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영화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년 있을 부국제도 진짜 다시 꼭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그런 일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KTX 타고 다시 오산으로 올라가 볼 예정이고요. 8박 9일간의 제 부산국제영화제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오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